자, 3번부터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자, 3번도 연산을 똑같이 처리해주면 되겠죠? mp4가 있으면 요거는 n에 n-1에 n-2에 n-3 처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4에 mp3은요 n에 n-1에 n-2고요. 빼기 mp2는 n에 n-1이에요. 얘가 0이다 이거죠. 그럼 좌변에 여기 가로 안에 nn-1, nn-1이 공통인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nn-1이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nn-1로 먼저 묶어내 줄게요. nn-1로 묶어내면 앞에 거는 n-2에 n-3이 될 거죠. 뒤에 거는 마이너스 4에 여기는 n-2가 될 거고 여긴 마이너스 1이 될 거죠. 이꼴 제로예요. n에 n-1은 0은 아니니까 지워줄게요. 그리고 나서 정리해 봤더니 n제곱 마이너스 6n 5n이죠. 마이너스 5n에 플러스 6.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안에 게 n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n에 플러스 12가 0입니다. 즉 n제곱 마이너스 9n에다가 더하기 18이 0이죠. 그럼 인수분해가 n 빼기 3에다가 n 빼기 6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n 값이 3 또는 6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2번에서 얘기했지만 np4 이런 것들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4명의 순서를 결정해 줘야 돼. n명 중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n은 4명 이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np3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얘는 3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np2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n은 4 이상의 수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은 답은 되지 않고 6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4번을 가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대소 관계를 가질 때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요 증명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증명은 이런 것들은 한 우변을 내가 정리해서 실제로 좌변이 되는 걸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써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나중에 숙달이 되면 이런 좌변의 식을 분리해서 우변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요 과정을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요게 조금 더 괜찮을 테니까요. 자, 연산하기에 앞서서 NPR 연산 어떻게 준다 그랬죠? NPR은 분자는 n 팩토리얼, 분모는 둘이 뺀 거 n-알파 팩토리얼 이렇게 써준다 그랬죠? 요걸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요, 분자는요 n-r 이 분자는 n-1 팩토리얼 나누기 분모는 뺀 거 그러면 n 빼기 r 마이너스 1 팩토리얼 r을 먼저 일부러 썼어요. 그리고 더하기 r에다가 여기 있는 n-1에 r-1은 분자는 n-1 팩토리얼 분모는 둘이 뺄셈이니까 n 빼기 r 팩토리얼. 그런데 우리 이것도 둘이 분모에 있는 요 값과 요 값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느끼실 수 있으면 되는데 이 n-r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요 n-1을 n-r을 끄집어내주면 그 다음이
n-r-1이니까 팩토리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게 잘 와닿지 않으면 숫자 가지고 볼게요. 7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내가 7을 빼냈어요. 그러면 65431이 남을 테니까 6 팩토리얼 이렇게 쓸 거예요. 8 팩토리얼이 있어요. 얘는 8을 먼저 써주게 되면 그 다음은 7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n 팩토리얼이 있어요. n을 먼저 써줄게요. 그러면 그 다음은 n-1 팩토리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n-r 팩토리얼이 있어요. n-r만 먼저 끄집어내주면 이거보다 하나 작은 거 n-r-1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거는 분자가 얘는 공통인수니까 묶을 수 있고 분모는 공통을 여기 있는 n-r-1 얘를 공통으로 봐줄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쓸 거라고요? n-r 곱하기 n-r-1 팩토리얼 이렇게 본다면 얘는 공통인수가 분모는 n-r-1 팩토리얼 분자는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남는 건 1이랍니다. 플러스 뒤에 남는 건 분자는 r이 남을 거고요. 여기는 r이 고스란히 남을 거고요. 분모는 n-r이 남을 겁니다. 이렇게요. 한 번 더 정리해보면 n-r-1 팩토리얼에다가 분자는 n-1 팩토리얼이었고요. 여기 있는 요 뒤에 걸 통분해서 정리해보면 앞에 게 n-r분의 n-r이니까 여기가 n-r분의 n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그럼 얘는 n-1 팩토리얼에다가 n이 곱해졌으니까 분자는 n 팩토리얼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나누기 분모는 n-r-1에다가 n-r이 곱해지니까 얘는 n-r 팩토리얼이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말이냐? 요 기호를 딱 우리가 처음에 써놓은 기호를 딱 보면 얘가 NPR에 연산된 식이었잖아요. 즉 얘가 곧 NPR과 같은 의미다. 따라서 우변의 식을 정리했더니 NPR과 같아지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기호들을 사용하고 하는 게 아직은 처음이니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호들을 사용해 가면서 천천히 무슨 의미인지 연산을 해보는 과정은 좀 거치셔야 돼요. 시간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1번. 뭐라 그랬어요? 7명을 일렬로 세우세요. 7명의 순서를 결정하세요. 7명의 순서를 결정하세요. 앞에서 다룬 기호 7 팩토리얼입니다.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연산 결과를 쓰지 말고요. 그냥 7 팩토리얼이라고만 쓸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실전에서는 뭐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답을 쓸 때는 요거 최종 연산을 해갖고 답을 써주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정답을 7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7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라. 3명을 뽑아서 일렬 순서를 결정해봐라. 이게 우리가 다룬 7 퍼뮤테이션 3이다.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연산해주면 된다. 되겠죠? 3번 대표 하나와 부대표 한 명. 그럼 얘는 순서가 있는 거죠?
토탈 2명의 순서를 결정해 주는 거니까 얘는 7P2와 같은 거고요. 연산은 7 곱하기 6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아라 이거죠. 그런데 1번이 총무를 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특정 애가 나는 총무할 거야 라는 걸 정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내 머릿속에 총무는 끝이야 그냥. 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내 머릿속에 고려의 대상은 반장과 부반장이에요. 회장, 부회장이죠? 네. 그런데 총무는 이미 나갔기 때문에 남은 애들은 6명이다 이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6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2명의 순서만 결정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6 곱하기 5 이렇게 연산해주면 된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건 이런 식의 문장으로 된 상황을 얘는 팩토리얼의 뜻이구나.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세요. 이게 7P3이구나. 7명 중에서 대표 하나, 부대표 하나를 뽑아라. 7P2구나. 그런데 이것처럼 어떤 특정 애가 이미 뽑혀 있으면 걔는 고려하지 말고 나머지 애들만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자. 이런 느낌만 잡아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기호만 쓰고 넘어갑시게. 5명의 순서를 일렬로 결정하세요. 5팩. 끝났죠.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5P3이죠. 연산은 네가 하세요. 5명 중에서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를 뽑으세요. 5P2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어때요? 이게 수학이 가지는 기호의 함축성이 가지는 어떤 매력이라고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긴 문장을 수학은 단 하나의 기호로서만 표현해 줄 수 있잖아요. 즉, 거꾸로 단 하나의 기호로 표현된 이러한 수학적 기호를 우리는 거기에다가 어떤 스토리를 입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재미가 수학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2번 6권을 책꽂이의 일렬로 나열하세요. 6 팩토리얼입니다. 그쵸? 6권 중에서 4권을 뽑아 책꽂이에 나열하세요. 6 퍼뮤테이션 4입니다. 계산은 너희들이 하세요. 2-3번 N명이 있는 동아리에서 회장과 총무를 뽑는 경우의 수가 90입니다. N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N 퍼뮤테이션 2가 되겠죠? 이거 연산은 N의 N-1이라며요. 근데 그게 90이라며요. 90은 10 곱하기 9잖아요. 따라서 N이 10이다 라고 나오겠네요. 어렵지 않죠? 2-4번 8개의 컵 중에서 알개를 뽑아서 다시 여기까지만 되어져 있으면 요거는 뒤에서 할 거긴 한데 8CR이다 라고 했죠. 일렬로 나열까지 해줄 거야. 여기까지 해준 게 8PR입니다. 자, 8PR이 336입니다. 그럼 336을 8로 한번 나눠볼까요? 4, 8에 32, 16이니까 336은 876이네요. 8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를 썼잖아요. 따라서
R이 3이다. 얼마나 쉽게요. 자, 여기까지가 퍼뮤테이션 연산하는 방법입니다. 문장으로 된 걸 퍼뮤테이션 순열로서 우리는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예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앞으로 우리 경우의 수는 여기 고1 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후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도 경우의 수가 또 나오는데요. 그때는 조금 복잡한 경우의 수들을 다룹니다. 순열도 그냥 순열이 아니라 막 원순열 혹은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오는 배치 어떤 이게 상황들을 배치해 가는 데 있어서 이웃한다라는 개념과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 3번에 있는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의 배치 전략은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웃한다의 배치 전략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 묶음으로 처리해주면 돼요. 근데 주의해줘야 될 건 묶음 내에서 자리 배열도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는요. 이것도 중요한 배치 전략입니다. 얘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나머지를 먼저 배열해주고 그런 다음에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웃하지 않게 되겠죠. 요거 두 가지 배치 전략은 꼭 당신들 걸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1번. 남사 여삼이 있었는데 여삼을 이웃하세요. 그러면 남학생 ABCD와 여학생 XYZ가 있었어요. 그 우리는 XYZ를 묶어서 한 명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상황과 같겠죠. 그러면 5 팩토리얼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여기 요 묶음 안에서 여학생들끼리 위치를 스위치? 어제 누가 스위치 하던데 스위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고요. 그럼 그게 뭐다? 3 팩토리얼이다. 3 팩토리얼만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2번.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준다고요? 일단 여학생들은 나중에 배치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나중에 배치해 줄 거고요. 얘는 나중에 남학생들을 먼저 배치해 줄게요. 그럼 남학생들을 먼저 배치해 주는 게 4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학생들이 배치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학생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줄 건데요. 사이사이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있죠. 그러면 5개의 자리에 대해서 몇 명이 여학생이 들어가면 되는 거냐면 3자리를 선택해서 여학생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그 넥스트 과정은 그러니까 4팩을 해준 다음에 5개의 자리 중에서 3명의 순서를 결정해 주는 거죠. 5P3입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4면 이것이 2번의 풀이법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남녀가 교대로 써주세요. 그러면 얘는 써보면 남, 여, 남, 여, 남, 여, 남은 가능하겠죠?
네, 여학생으로 시작해 보면 남인데 남학생이 하나 남아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교대로 서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게끔 교대로 서기 위해서는 남녀의 순서대로예요. 그러면 남자애들 4명의 위치와 여자애들 3명의 위치는 그냥 고정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남자애들을 남자 자리에 집어넣으세요. 4팩이죠. 여자애들을 여자의 자리에 배치해 주세요. 3 팩토리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처리해 주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이웃한다의 배치 전략은 한 묶음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주의해 줘야 될 건 묶음 내에서 꿈틀꿈틀하는 경우도 있다. 이웃하지 않는다의 배치 전략은 나머지를 먼저 배열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주세요. 오케이. (3-1번) 빠르게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음 모음이야.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이게 영어에서는 아, 에, 이, 오, 우를 모음이라 그러고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 이외에는 자음이라 그래요. 그럼 주어진 문제에서는 모음이 A하고 E가 모음입니다. 그러면 1번 모음끼리 이웃하도록. 그럼 A하고 E를 하나로 묶어서 그럼 남는 건 B, C, D, F겠죠. 그러면 5팩토리얼. 근데 A하고 E끼리 서로 자리를 결정하는 것까지 2팩. 2번 모음끼리 이웃하지 마세요. 그러면 B, C, D, F를 먼저 배열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OPE 해주세요. 3번 모음은 모음끼리, 자음은 자음끼리. 그러면 A와 E를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해 주고요. B, C, D, F도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E 팩토리얼을 해주면 되는데 A, E끼리 자리를 바꿔줄 수 있겠죠. B, C, D, F끼리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죠. 따라서 2팩 곱하기 2팩 곱하기 4팩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끝이에요. 정리되시겠죠? 그 다음에 3-2번으로 가볼게요.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녀가 교대로 서주세요. 이건 3명이니까 이거는 남학생으로 시작해도 되고요. 이렇게 또는 연함도 가능하겠죠. 그럼 남학생 3명의 위치가 결정됐으니 대입해 주세요. 3팩. 여학생 3명의 위치도 대입해 주세요. 3팩. 밑에도 3팩에 3팩. 그럼 둘이 더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3번 6명을 일렬로 세우는데요. A와 B는 이웃하고요. E와 F는 이웃하지 않게 서세요. 그러면 A하고 B는 묶어주세요. 그리고 E하고 F는 나중에 배열해 주세요. 그 A, B와 CD가 있었어요. 이렇게 처리해 줄게요. 그럼 얘네들을 먼저 배열해 주세요. 3팩이고요. A, B가 자리 바뀔 수도 있어요. 2팩이에요. 그럼 이렇게 배치된 상태에서는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4자리가 있겠죠. 그럼 E하고 F의 순서를 결정해 주세요. 4P, 2까지 추가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4번. 자, 어느 마트에서 서로 다른 빵 N개와 여기 우유 3개인데 이 우유 3개도 서로 다른입니다. 이건 문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르니 꾸미는 건 빵도 그렇고 우유도 서로 다르다라고 나중에 실전에서는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이때 우유끼리 이웃하게 진을 해주세요. 그럼 빵이 N개가 있고요. 그 우유를 하나로 묶으세요.
우유를 1개로 처리해 줄게요. 그러면 토탈 빵 N개와 여기 뭐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를 하나로 묶어 1개로 취급해 주면 N 더하기 1개를 일렬로 배열해 주는 건데, 그리고 나서 몇 팩을 해줄 거야? 3개를 일렬로 배열해 줄 거니까 3팩을 해줄 거야. 그게 720이야. 3팩은 6이야. 그럼 6으로 나눠주면 120이야. 120은 5팩이야. N 더하기 1팩이 5팩이니까 N은 4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예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바이올렛이 있는 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이때 양 끝에 I하고 V가 와주세요. 그러면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 양 끝에 I하고 V가 와야 되니까 I, V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V, I가 있겠죠. 그러면 I의 V를 먼저 순서를 결정하는 게 이 팩입니다. 그리고 남은 문자를 4개의 자리에 배열하는 게 4팩일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O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 주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얘는 직접적으로 해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O가 맨 처음에 오면 T는 한 칸, 두 칸 띄어서 여기에요. O가 두 번째 오면 한 칸, 두 칸 띄어서 여기에요. O가 세 번째 오면 한 칸, 두 칸 띄어서 여기에요. O가 네 번째 오면 한 칸, 두 칸 띄어서 여기에요. O가 다섯 번째 오면 한 칸, 두 칸 띄어서 T는 여기에요. O가 여섯 번째 오면 한 칸, 두 칸 띄어서 T는 여기에요. 그죠? 즉 O하고 T가 두 칸 차이가 나게 배치해 줄 수 있는 건 6가지네요. 그리고 나서 4개의 문자를 나열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싫다고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일단 O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그리고 이거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해 줄게요. 그러면 OT 빼고 여기 올 수 있는 문자 4개, 여기 올 수 있는 문자 3개. 4 곱하기 3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 묶음 하나와 남은 문자 2개를 처리해주면 3개의 문자를 처리해주는 거죠. 3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O와 T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곱하기 2팩을 마저 처리해주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즉 직접적으로 처리해주는 방법과 먼저 OT 사이에 2개를 찾아놓고 처리해주는 방법이 같다. 이런 식의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이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의 수나 어떤 수학적 문제를 풀어갈 때 적어도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상황 혹은 여사건의 상황, 이걸 봤을 때 여사건이 편하면 그걸 처리해 주면 됩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모음과 모음이 와도 되고요. 모음과 자음이 와도 되고요. 자음과 모음이 와도 됩니다. 이거의 반대는 자음과 자음이 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건 이 3가지 경우의 합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음은 아, 오, 에가 있겠네요. 에? 아, 오, 에? 이, 오, 에. 하여튼 I, O입니다. 그럼 모음인 경우는 이 경우는 3 곱하기 2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문자를 배열하세요. 4팩입니다.
모음 자음의 경우는 3 곱하기 3에 그리고 나서 4팩입니다. 자음 모음의 경우도 3 곱하기 3에 그리고 나서 4개의 4팩이죠. 여기 사이에 하나, 둘, 셋, 4개의 문자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3개를 더해주시면 정답입니다. 혹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전체 경우는 6팩이었죠. 거기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자음에 오는 경우만 빼주자. 자음은 3 곱하기 2에다가 4팩이 되겠죠. 즉 6 곱하기 4팩만큼 빼주면 됩니다. 이런 적어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 갈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풀이 전략도 반드시 중요하게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제 4번의 풀이였습니다. 자, 4-1번은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2번으로 가볼게요. 양 끝에 남학생이 오도록 세워라 그랬어요. 남사와 여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자죠.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남자 4명.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남자 3명. 4, 3 해줬으면 나머지 4명의 순서를 결정해 주세요. 4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학생 사이에 남학생 1명이 오도록.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남자 1명을 일단 채워놓고 얘네들을 묶어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남자 3명이 바깥쪽에서 움직인다. 그럼 일단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배치되고 싶은 남학생을 먼저 뽑으세요. 남자 A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묶음과 남학생 3명을 배열하는 건 4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학생끼리 자리 바뀌는 것까지 고려해 주세요. 2 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문제는 어떤 풀이는 고정된 정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당신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해보시기는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풀었는데 답지하고 정답이 달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왜 틀렸는가? 나는 이 문제를 왜 틀렸는가? 요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많이 고민해 주시면 경우의 수 쪽은 필연적으로 실력이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틀리고 나서 그걸 왜 틀렸는지를 점검하지 않으시고 그냥 답안지에 있는 풀이를 그냥 습득해 가시면 그건 발전이 조금 더딥니다. 왜냐하면 네가 푼 방법이 앞으로 네가 해나갈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수정해 가지 않으시면 다음에도 또 그런 생각들을 또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틀렸는가, 내가 한 생각 중에서 어디가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은 필히 체크를 해보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3번 단거가 있어요. 단거의 6개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모음이 짝수 번째 오도록. 모음은 A하고 E죠. 또 있나요? 없죠. 그러면 한,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에서 짝수 번째는 여기잖아요. 2번째, 4번째, 6번째. 그러면 여기 자리에다가 A하고 E를 먼저 배열을 해줄 거예요. 그럼 A야 네가 먼저 가라. 갈 수 있는 데가 3군데입니다. A가 갔어요. E야 네가 먼저 가라. 2죠. 숫자 2. 2까지 배치가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자유롭게 배치해주면 되니까 4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한번 도식화해보고
무슨 상황인지 그려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다음에 4-4번. 선생님 4명과 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이웃하도록. 2명이 이웃하려면 3명이니까 A, B, C 3명이 뭉쳐 다니거나 혹은 A, B는 뭉치는데 C는 떨어져 있는 경우죠. 혹은 A하고 C가 뭉쳐 있고 B가 떨어져 있거나 혹은 B, C가 너무 친해져 있고 A가 왕따인 경우나 이 4가지 경우야. 이 너무 많은데 그럼 이거에 반대를 유식한 말로 6건이라고 합니다. 6건은 이거예요. A와 B와 C가 떨어져 있는 거구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얘를 찾아야 되겠죠? 전체는 7팩입니다. 됐고요. 두 번째, A, B, C가 이웃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배치 전략을 선생님을 먼저 세워주세요. 4팩. 그럼 하나, 둘, 셋, 4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이사이야. 둘, 셋, 넷, 5개의 사이사이에다가 3명의 학생을 배열해 주는 거니까 5P3이죠. 그럼 얘는 4팩 곱하기 543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7팩에서 마이너스 12 곱하기 5팩이죠. 5팩을 공통으로 묶어내면 7 곱하기 6, 42에서 마이너스 12 해준 거니까 30 곱하기 5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네, 괜찮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이웃한다는 이거잖아요, 그죠? 요 상황이 이웃하지 않는다죠. 즉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 단어가 가지는 어감 때문에 완전히 여사건처럼 느껴지지만 여사건은 아니라고요. 왜? 이런 사건들도 껴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얘하고 얘가 정확하게 반대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 요걸 좀 명확하게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 7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택하여 4자리를 만드세요. 4자리 자연수. 10, 100, 1000. 근데 만들려고 봤더니 맨 앞에 0이 껴있잖아요. 그러면 100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어요. 그쵸? 우리가 배치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배치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배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에 제일 중요한 건 제한 조건부터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우리는 맨 앞자리부터 배치해 주는 걸 전략으로 가져갈게요. 왜 뒷자리부터 배치했을 때 안 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빼고 다 됩니다. 6가지. 그러면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맨 처음 쓰인 숫자 빼고 다 됩니다. 6가지. 그 다음은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죠. 따라서 얘는 6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정답입니다. 2번 짝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나, 둘, 셋. 짝수는 0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 둘, 셋, 2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4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0으로 끝나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6이죠. 그럼 이때는 6, 5, 4예요.
2로 끝나면 맨 앞에는 0 빼고 와야 되니까 5죠. 그럼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4예요. 4로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5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요거 3개의 케이스를 덧셈을 해주시면 짝수로 끝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짝수로 끝나면 짝수죠. 그 다음에 5-1번 얘는 보고 갑시다. 세 자리 자연수 하나, 둘, 셋. 얘를 내가 1의 자리부터 배열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여긴 4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 둘 중에 0이 쓰인 경우와 0이 안 쓰인 경우로 나눠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배치를 해주는 데 있어서 제한 조건이 없는 데부터 배치를 해주시면 나중에 제한 조건이 있는 곳에 도달을 했을 때 이미 0이 쓰인 경우와 0이 안 쓰인 경우로 나누어서 다시 처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 조건이 있는 데부터 계산을 해서 5 곱하기 5 곱하기 4로 처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괜찮죠? 뭐 홀수의 개수는 무조건 끝자리가 하나, 둘, 셋에 1로 끝나거나 3으로 끝나거나 5로 끝나는 거니까 얘는 맨 앞자리는 또 0이 올 수 없잖아요. 따라서 5 곱하기 그 다음 5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5 곱하기 5예요. 5 곱하기 5가 몇 개 있느냐? 3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5-2번 얘는 1부터 7까지가 있어요. 4개 숫자를 택해서 4자리를 만들 건데요. 100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홀수여야 돼요. 그러면 1, 10, 100, 1000이에요. 자, 100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홀이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제한 조건이 없죠. 그럼 1000의 자리에 올 홀수를 먼저 뽑아주세요. 홀수는 1, 3, 5, 7이니까 4 곱하기 1의 자리에 올 홀수는 3이죠. 자, 그러면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를 이제 채우면 되겠죠. 그러면 2개의 숫자가 날아가기 때문에 남은 숫자 5개. 따라서 5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번이요. 7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0이 있으니까 주의해 줍시다.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배수, 5배수는 끝자리가 0이거나 5로 끝나야 5배수죠. 그러면 5배수인 케이스는 하나, 둘, 셋, 0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하나, 둘, 셋, 5로 끝나는 케이스가 있어서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자, 0으로 끝나는 케이스는 0은 이미 쓰였기 때문에 6개 중에서 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5로 끝나는 경우는 아직 0은 안 쓰였죠.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게 5가 되겠죠. 따라서 30 더하기 25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5-3번을 정확하게 풀어가실 수 있단다. 그러니까 제한 조건은 먼저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5-4번이요. 자, 2000보다 크고 5000보다 작은 짝수 중에서 짝수입니다.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모두 달라야 된대요. 그럼 2000보다 크고 그러면 2로 시작하는 것들 중에서 다 되죠. 2땡땡 짝 3땡땡 짝도 되겠죠? 4땡땡 짝도 되겠죠? 5땡땡은 안 됩니다. 5000보다 작은 수니까요. 자, 그러면 2땡땡 짝은 지금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1, 0, 1, 2,
3, 4, 5, 6, 7, 8, 9인데 2는 맨 앞에 쓰였고요. 그럼 2 빼고 짝수를 체크해 보시면 여기서 2 빼고 짝수는 0, 하나, 2, 4, 6, 8 이렇게 되겠죠. 4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맨 마지막을 먼저 써줄게요. 4 곱하기 그리고 나서 어떤 짝수를 선택을 했다고 쳐줄게요. 그러면 이제 남은 숫자가 2는 이미 쓰였으니까 2개의 숫자가 빠진 거죠. 10개 중에서 2개가 빠진 거니까 8 곱하기 7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3으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짝이 와야 되는데 이때 올 수 있는 짝수는 0, 2, 4, 6, 8이 되는 거죠. 따라서 5가 됩니다. 그리고 8 곱하기 7이에요. 4로 시작하는 짝수는 2로 시작하는 짝수와 동일하게 4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예. 요 세 개를 연산해서 덧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죠. 자,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자면 n 팩토리알의 기호의 뜻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 다음 npr의 뜻과 연산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ncr의 뜻과 연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제 1부터 5까지 풀면서 npr에 대한 연산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배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웃한다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배치 전략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가 어떻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적어도의 배치 전략도 배웠습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뒤쪽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